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모두 혐의가 부결됐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97%의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팻 부리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26.2%,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26.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1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위스콘신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 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는 중국을 방문했던 승객 3명으로 인해 LA 국제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단체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모두 혐의가 부결됐습니다. 재선 도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올가미를 벗게 됐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은 어제 표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 모두를 부결시켰습니다. 의회 방해 혐의의 경우 53대 47로 부결됐고 권력 남용 혐의 표결에선 밋 롬니 상원 의원이 민주당 쪽으로 이탈해 52대 4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반 가까이 자신을 올가매온 탄핵 전국을 떨치고 대선 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표결 결과 발표 직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줄곧 말해왔듯 그에게 죄가 없다며 상원은 근거 없는 탄핵 조항을 거부하기 위해 투표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 직후 민주당은 정치적 패배자라며 그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심리를 불공정 심리로 규정하며 오는 11월 대선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전의 첫 투표,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97%의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개표 결과 팻 부리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26.2%,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26.1%를 기록했습니다. 단 0.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전의 첫 투표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6일 새벽 5시 기준으로 97%의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총 1,765개 주 선거구 중 1,711개 선거구의 개표가 종료됐습니다. 개표 결과 팻 부리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은 26.2%, 버니 샌더스 의원은 26.1%를 기록했습니다. 단 0.1%포인트 차이인데 4시간 전 96% 개표의 결과 발표에서는 26.4% 대 25.7%로 0.7%포인트였습니다. 코커스는 미국에서도 희귀한 투표제로 부리지지 후보의 26.2%는 주 대의원 확보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리지지를 지지한다고 맹세한 대의원 수 550명의 전체 비중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보다 0.1%포인트, 3명 적은 547명을 확보했습니다. 개표가 남은 선거구는 54개이고 여기서 가릴 대의원 수에 따라 선두가 샌더스 후보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3%포인트의 개표 결과가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대의원 수보다는 첫 경선전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코커스 집회가 시작된 뒤 3시간 정도면 나올 개표 결과가 53시간이 지난 6일 새벽까지 97%에 머물면서 아이오와 최종 1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전이 50여 주 및 해외 영토에 걸쳐 6월까지 짜여 있습니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투표권의 대의원 1,919명을 확보하는 대로 결정됩니다. 미국의 1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위스콘신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었고 이 기간 감염자와 접촉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 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LA 국제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인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보건당국이 어제 위스콘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는 중국을 여행하다가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6명, 매사추세츠 1명, 워싱턴 1명, 애리조나 1명, 일리노이 2명, 위스콘신 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36개 주에서 총 293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06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고 7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어제 2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의심 환자 수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어제 서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 매커런 공항으로 향하던 005편의 탑승자 중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인 3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LA 국제공항으로 우회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는 입국 공항을 제한하고 도착 즉시 격리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독려를 위해 한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준 뉴욕 지역의 등록률은 3.7%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등 한인단체와 뉴욕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마감을 열흘여 앞둔 재외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투표권을 가지신 분은 그 의무와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영사관 관할 지역에 현재 16만 명의 재외 국민이 있다며 선거 참여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권리와 복지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저희 국민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때 비로소 국내 정치권에서도 어떤 동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논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오는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필라델피아 한인회에 배치된 서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선거 신청 및 신고를 마친 뉴욕 일원 유권자는 5,900여 명이며 전체 유권자의 3.7%로 매우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이 발표됐습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5일 공적보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인 신분 조정 신청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그 밖에 공적부조 채권을 통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신청자에 한해 수수료 $25와 함께 공적부조 채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 비용은 최소 $8,100로 이민국 담당 직원이 지정하고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현금이나 보증 채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적부조 채권 취소를 위한 양식도 수수료는 동일하고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세부 사항과 함께 홈페이지에 새로운 이민 신청서 양식도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예상 의료 비용과 건강보험 여부, 소득 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법 체류를 표시하는 스탬프를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브스는 5일 연방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에 합법 체류를 표시하는 스탬프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합법 체류 표시 정책에 따라 유학생이 스탬프를 한 번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추가 이민국 승인 없이도 미국에 합법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최대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중 해당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학부 유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추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학업이 예상보다 지체됐을 경우에도 이민국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포브스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1,5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민국에서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로 인해 유학생 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정치인들이 주정부에 뉴욕시 공공주택을 위해 $20억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억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시형 아파트를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코리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뉴욕시 시형 아파트를 위해 $20억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뉴욕시 시형 아파트를 위해 뉴욕시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뉴욕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주정부가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발표한 2020-2021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에서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포함해 뉴욕시 주택공사 시형아파트 보일러와 엘리베이터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리카 앰프리 사무엘 시의원은 이와 같은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에 대해 시형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주지사가 가장 기본적인 주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까지 그 어떤 뉴욕 주지사도 자신만큼 공공주택 분야에 신경을 쓴 적이 없다며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해 뉴욕주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대학교 퍼먼센터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공사는 낙후된 시형아파트 보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18억 필요하고 이후 20년간 $452억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합니다. 2개 학군을 추가해서 총 16개 학군에서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거주하는 학군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오는 2020-2021학년도 가을학기부터 3K for All 해당 학군에 2개 학군을 추가하고 총 16개 학군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학군은 맨하튼 차이나타운과 이스트빌리지, 로어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1학군과 그린포인트,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14학군입니다. 또 센트럴 브롱스 12학군과 퀸즈, 캠브리아 하이츠와 홀리스 등 29학군에도 2018년에 예정된 대로 3K가 제공됩니다. 시장실은 이번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2020-2021학년도에 총 2만 6천 명의 학생이 무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국은 5일부터 3K 입학 신청과 프리-K 입학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K 입학 신청 마감은 4월 24일, 프리-K 입학 신청 마감은 3월 16일입니다. 3K는 2017년생, 프리-K의 경우 2016년생이 대상이고 입학 신청은 교육국의 입학 신청 웹사이트 마이스쿨이나 전화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10개 언어가 지원되고 전화 방문 신청의 경우 200여 가지 언어가 지원됩니다. 3K for All 프로그램은 거주 학군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LA 예비선거에는 유난히 많은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한인사회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의 두 번째 한인시 의원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LA시 의회 12지구 조니 후보. 최근 소속 정당까지 탈퇴하고 지역 현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We need a bigger voice in the Korean community. We are such a big part of the economy here, but sometimes we are left out of the
we don't really have a seat at the table when it comes to important issues. 최초의 한인시 의원인 4지구 데이빗 유 후보 역시 압도적인 후원금과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의 이딴 지지 선언으로 막힘없는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한인 후보가 재선 가도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면 10지구엔 그레이스 유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10지구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절치부심해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에 자신의 인지도를 더욱 쌓아 올렸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까지 더하면 15개의 LA 지역구 가운데 주요 3곳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한인 후보들이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더 좋은 후보들이 나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많은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에 기회가 또 올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지난해 12지구에서 조니 후보와 맞붙었던 애니조 후보는 38지구 주 하원에 출마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에선 정찬용 후보가 허브 햇슨 전 시의장에 맞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만 10명이 넘는 한인들이 예비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유례없는 한인 후보 풍년을 맞은 가운데 역사적인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이룰 것이란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벌써부터 예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LA 카운티 주민을 포함한 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다녀간 경로를 공개하고 확진자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던 주민들은 노출 후 최대 21일 동안 홍역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기간 홍역 환자가 다녀간 곳을 방문한 주민은 반드시 홍역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고열이나 이상 증상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20명, LA 카운티를 거쳐간 비거주자 홍역 환자는 14명으로 대부분은 홍역 백신 미접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10대 탈북 남성 1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곧장 미국으로 왔고 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 시의원을 대체할 자리에 한인 헤일리 김 씨가 출마했습니다. 브렌트 오리얼이 지젤 버지스에 이어 3번째 후보입니다. 현재 헌터 칼리지 영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 씨가 출마한 26선거구는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해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 씨는 퀸즈 써니사이드 지역에서 자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심야 시간 출근하는 뉴요커에게 지하철역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는 레이시프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집에서 전철역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에지워러와 놀스 알링턴 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에서 관경병 균이 발견됐습니다. 에지워러는 4일 관경병 주의보를 내리고 이 지역에서 포획된 고양이에서 발견된 균이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놀스 알링턴에서 포획된 너구리에서도 광견병 균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생 동물을 발견할 경우 가까이 하지 말고 즉시 로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아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고 바람이 불지만 기온은 5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추워지겠고 밤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눈이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